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인 스쿨 업데이트 여러 팀의 파일 폴더를 동시에 게시하기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뭐를 구성하냐면 이렇게 오피스 365 사이트로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쉐어포인트라는 게 있었죠. 쉐어포인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나만 사용할 쉐어포인트를 하나 구성하겠죠. 그러면 사이트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사이트 만들기 다음에 팀 사이트냐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냐 어떤 걸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저는 BKUK라고 사이트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트의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이름은 한글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적으려고 하니까 안 적혀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연필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내가 영문으로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는 오피스 365 내에서 유일한 이름인지 아닌 이름인지 사이트 주소에서 내가 넣은 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다가 빈칸을 넣지는 마세요. 중간에다가 빈칸 넣지 마시고요. 연결해서 쭉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팀즈에서도요. 팀즈를 만들면은 이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이트들은요. 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라 팀즈에서 만드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 선택에서 저는 한국어를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사이트는 이것들을 다 수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우리는 문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문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문서 라이브러리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 숫자만 조합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용할 20년도 매스 그 다음에 2학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나만의 법칙이고요. 20년도에 수학 과목에 2학년한테 가르칠 거다. 뭐 제가 2학년도 가르치고 3학년도 가르치면은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두면은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만들기 눌렀습니다. 그러면 URL을 한번 봐주십시오. BKUK 사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BKUK의 20 매스 세컨드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름을 한국어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이름을요. 좀 불편하니까 한국어로 바꾸는 방법들은 어디서 바꾸냐 하면요. 이제 여기다가 파일도 올리면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올려보고요. 여기 설정 부분 있죠. 이 톱니바퀴 부분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정이 있으면은 제목 이름 설명 탐색이라는 게 있죠.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2학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이제 한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URL이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바꾸느냐 그건 아니고요. URL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정해지면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사용 권한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떤 권한을 사용할 건가 사용 권한을 정하겠습니다. 자, 문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 권한 여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가지고요. 보시면은 권한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이 권한들 중에서 무슨 권한을 사용하고 싶으냐면 방문자 권한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가 줄 수도 있는데 먼저 뭐냐면 요거를 한번 해주세요. 권한 상속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권한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속을 받지 않고요. 무조건 내 개인 권한으로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방문자 권한을 이제 주도록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반이 2학년 6반과 2학년 7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고요. 넣어보겠습니다. 2학년 6반. 네, 2학년 6반 구성원이 여기 있죠? 클릭해가지고 넣고요. 2학년 7반 한번 해볼까요? 2학년 7반 구성원 돼 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공유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는요, 이 문서 라이브러리에는 2학년 6반과 2학년 7반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만들었던 거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구병국 선생님의 사이트에 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실제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를 업로드를 한번 이런 게 있네요. 삼성전자 주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올려놨습니다. 이제 파일 하나 올렸죠. 이제 작업들이 다 끝났는데요. 뭐를 하셔야 되냐 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 사이트 설정에 라이브러리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이브러리 설정에 들어가면은 요게 URL인데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요 URL도 똑같아요. 요 URL을 복사를 한번 하세요.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제 내가 연결하고 싶은 곳이 예를 들어서 일반이다. 일반에 있는 일반 탭에 일반 채널에 있는 이곳이 연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수학이라고 하는 채널에다가 탭으로 연결하고 싶다.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채널에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연결하는 거. 뭐 학생들한테 여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체 과목들이 다 있다고 하면 여기다 다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메뉴 중에서 클라우드 추가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의 라이브러리에서 쭉 찾아보면 되는데요. 저는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쉐어포인트 링크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거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복사해 놓은 URL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누르면 이 쉐어포인트에 제가 만들었던 이 수업 자료 쉐어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쉐어포인트에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를 다 가져와. 그럼 문서 라이브러리는 나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문서 라이브러리가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요. 요 밑에 있는 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럼 자, 문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서 폴더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병국 선생님의 수업 자료 사이트에 있는 수학 2학년 해가지고 이게 폴더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똑같이 작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쇼 포인트에서 링크 사용에 URL을 입력하고요. 클릭하고 다음을 눌렀어요. 선택되어 있는 거요. 수학 2학년에 폴더 추가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수업 자료가 여기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탭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탭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은 탭 추가라는 메뉴를 선택해요. 그러면 내가 설정할 수 있는 앱들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어떤 거냐면 문서 라이브러리라는 앱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요. 마찬가지의 형태로 뜨죠. 이렇게 선택하고 URL을 추가하고 이동을 눌러주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다음을 눌러주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 하면은 밑에 걸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면요. 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수업 자료 이렇게 붙이면은 간단하겠죠. 수업 자료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마찬가지 이제 탭으로 형태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조금 번거롭지만 한 번씩만 해주면 돼요. 자, 링크 사용 URL 입력해서
수학 이렇게 넣고요. 마찬가지 선생님들은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탭으로 이렇게 추가하거나 아니면 일반에다가 뭐 여기도 수학에다가 여기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에다 넣어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 과목들이 한꺼번에 보인다고 하면 저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구병국 선생님의 수업 자료 누구누구 그 다음에 이상민 선생님의 기술적 과정 2학년 수업 자료 이렇게가 쭉 한꺼번에 이렇게 폴더에 다 나타나면 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 과목일 때는 여기 일반의 파일에 이렇게 구성하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뭐를 해볼 거냐면 파일을 하나를 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일을 하나를 더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내가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죠. 이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한 번만 작업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파일이 2개 올라와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봐도 파일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수학의 수업 자료를 클릭해도 파일이 2개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수업 자료를 클릭해도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작업을 하든지 그대로 내가 한 곳에서만 이제 한 곳에서만 업로드해도요 모든 곳에 그대로 적용돼요. 나는 권한이 소유자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 작업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쌤들 팀즈를 사용하시면 저하고 마찬가지로 문서 라이브 사이트를 만들고요. 문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문서 라이브러리에서 계속 더 추가해 나가면 쭉 더 될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선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